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6학년도 비수능 독서 지문, 무려 과학 지문, 가장 어렵다는 또 물리학 지문. 벌써 제목이 중단 속도, 부력, 중력, 항력. 그림만 보면은 빗방울의 여행. 되게 즐겁고 재밌을 것 같지만 만만치 않은 지문. 자,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쭉 써놨는데 짧으면서 어려워. 그래서 요즘 수능에 딱 맞는, 요즘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1호 교육과정, 2022학년도 수능부터 시작된 그 수능에 딱 맞는, 그러니까 지문이 1호 교육과정부터 특히 독서 지문이 줄어들었거든. 자, 근데 독서 지문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더 기뻐할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6학년도지만 그 아까 논학하 뭐 이런 지문처럼 그냥 친절하게 다 써주고 내용 확인할래?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요 빗방울 지문처럼 굉장히 지문을 압축을 해가지고 따박따박 읽으면서 본인이 정리하고 추론까지 해야 되는 요즘 수능에 딱 맞는 연습 지문. 얘는 한 10번 정도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 남에게 설명하고 이런 작업을 해도 좋다. 지나치지 않다. 많이 해라. 짧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21년, 2020년까지만 해도 이제 어려운 지문은 이제 길고 어렵게 데이터를 막 쏟아내가지고 너네들이 여기서 핵심 정보를 찾아봐라. 이런 식의 지문이었다면은 1호 교육과정부터는 지문이 짧아져서 난이도는 여기에 좀 가까운데 실제 방식은 이렇게 피셋이라고 공무원 시험이 있거든. 공무원 시험은 지문이 짧으면서 추론이 많이 들어가고 한 문제씩 있어. 그거로 좀 연습을 하는데 문제는 기출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또 뭐 다 풀면서 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데 요새 그 메가스터디의 이원준 같은 사람이 이제 리트 원래 강사하다가 원양반이라 그 양반 것도 많이 보는데 난이도만 이쪽으로 갔다 뿐이지 실제 방식은 요쪽에 짧으면서 추론 요쪽으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좀 더 잘 볼 사람들은 요 피셋 요거로 연습하면 좋고 피셋으로 하다가 넘어온 사람은 요 마이맥의 김민경이라고 있거든. 요 선생님만 좀 요쪽을 좀 많이 강의한 편이고 대부분은 다 리트 하던 양반이라 좀 경향이 다르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어려운 거 좀 해야겠네, 요거 해야겠네 많이 하겠지만 난이도 측면은 비슷하지만 형식과 난이도 둘 다 만족하는 건 오히려 피세 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 16학년도 B 종단 속도 요 지문 가지고 훈련하면은 딱 좋다. 갑시다. 물리학이라 읽기도 쉽지가 않아. 자, 자유낙하할 때 중력, 무력, 항력이 작용한다. 자, 이 세 가지 힘 가지고 지구 볶는다. 중력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낙하하는 동안에 일정하다. 자, 중력 가속도 이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좀 했던 사람은 9.8 어쩌고 하는 거. 거기다가 자기 몸무게, 질량. 그 다음에 떨어지는 동안은 그 중력 값은 일정하다. 자, 부력은 여기가 어려워 이제. 배제된 부피만큼의 무게 어디서 유체 속에서 유체 별거 아니라 물이나 공기 그럼 좀 어려우니까 물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수영장이나 또 목욕탕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이 확 올라가지. 왜? 배제된 부피만큼의 무게 부력이 작용해서. 자, 중력의 반대 방향. 대부분의 학생들은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뇌절이 일어나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특히 생 같은 문과 학생 이게 하필이면 또 16학년도 비야 문과 학생들이 보는 거.
대부분은 그냥 글이 짧으니까 괜찮겠네 하고 쭉 갔다가 읽으면서 그냥 포기한 이런 지문이지. 어쨌든 1등급 들어가려면은 얘를 해결해야지. 갑시다. 자, 부력의 크기는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다. 공기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이니까 빗방울이 떨어질 때 부력이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하다. 1000분의 1이니까 얼마 안 된다. 부피가 작으니까. 자, 그런데 스티로폼처럼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하면은 부력하고 영향이 크다. 이런 게 이제 벌써 여기서 추론이 일어나는 거지. 밀도가 아주 작으면 부력이 큰 영향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영향이라고 해봤자 커지든 작아지든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스티로폼이 떨어지면은 부력이 부피가 크니까 커지는 거지. 빗방울보다 스티로폼이 부피가 크잖아. 요게 이제 첫 번째 추론이 해당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는 항력, 이게 세 번째지. 자, 항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쉽게 생각하면 저항력이니까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은 바람은 반대쪽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얘는 화살표를 줬어. 속도하고 비례를 한다. 속도가 커지면 항력도 커진다. 얘는 비례관계. 자, 마찰 항력은 점성 때문에, 압력 항력은 압력차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면 될 거고, 포인트는 여기니까. 자, 이번에는 작은 물체가 낙하하면은 마찰, 아하. 이런 화살표들 왜 주겠어? 물어보려고.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는 압력, 마찰, 압력 두 개를 줬으니까 당연히 묻겠지? 그 정도 기억할 수 있지. 작으면 마찰, 크면 압력.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갑시다. 아까 이제 1, 2, 3, 힘 세 가지 줬으니까 이제 그거 합쳐야겠지? 자, 낙하할 때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그러겠지? 가속도가 없으니까. 문제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뭐도 커진다? 항력도 커진다. 자, 그래서 항력과 부력의 합이 항력 더하기 부력이 중력이랑 같은 지점이 생기고 이러면은 뭐라고? 가속도가 0이라고. 자, 포인트는 이거야. 특히 문과학생들, 자, 속도가 0이 아니라고. 떨어질 때 빗방울이 멈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가속도가 0. 뭔 얘기야? 변화가 없다 그 얘기야 이게. 요 정도는 안 가르쳐줘요. 속도, 가속도 요 개념 모르면 틀리는 거지. 자,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멈춰 있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멈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가 없다. 60km로 움직이면 계속 60이다 그 얘기라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종단 속도라고 한다고. 가속도가 0인 거. 자, 이렇게만 줘도 뇌절이 일어나는데 하나를 더 줘, 이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낙하 운동 했었는데 상승도 있대. 이걸 왜 줄까? 왜 줄까? 추론하라고. 그러니까 국어 영역, 얘는 지금 이 지문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다른 수능 때 문제 풀기 위한 우리가 훈련하는 거니까. 자, 국어 지문에서 화살표를 한 개 줬다는 얘기는
추론해라. 반대편을 묻겠다. 이 얘기라고. 이런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반대편을 묻는 거야. 일부러 화살표를 하나만 주는 거야. 그리고 너 슬쩍 반대 화살표. 반대 화살표는 나머지 뭐가 바뀌겠어? 나머지 변수에서 뭔가 바뀌겠지. 자, 지문 읽으면서 이 정도 읽어야 되고, 얘는 지문이 짧으니까 사실은 천천히 읽으면서 한 6분 정도 읽어도 돼. 이 정도를 다 파악을 해야지 풀리는 거니까. 특히 문과 입장에서는 이 정도 파악을 해놓지 않으면 이 지문은 그냥 끝나는 거지. 그나마 문제가 이제 2개였으니까 1번 정도, 얘도 사실은 오답률이 높았지. 뒤에 있는 문제가 오답률이 80이고, 얘도 아마 오답률이 60인가 70이고, 얘도 꽤 높지. 자, 일단 요 얘기를 좀 먼저 할게. 우리가 그 수능에서 이제 출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는데, 선지에서 자체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줄 때가 있어. 얘들아, 당연히 반대되는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란 얘기지. 확률을 높이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읽으면서 이제 그게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하면서 간신히 소거를 했어. 스카이다이버는 큰 물체니까 압력이네. 아유 고마워. 넌 아니야. 2번 보니까 운동할 때 압력 차이는 속도, 압력 차이가 뭐였어? 항력이니까 항력이 크면 속도도 커졌지. 아, 땡큐. 너도 아니야. 자,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면 물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같다. 물체 가속도는 아까 뭐였어?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었지. 당연히 같아질 수가 없는 거지. 땡큐. 여기까지는 쉽게 제거가 된다고. 자, 문제는 4번, 5번. 자, 낙하할 때 부력이 일정하다. 자, 부력이 서 있을 때랑 누워 있을 때랑 크기가 다르다. 하나는 일정하다 그러고 하나는 다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일부러 얘들아 여기서 좀 골라줘 하고 주는 거라고. 그렇지? 자, 액체 속에서 낙하할 때 부력이란 건 뭐야? 이미 그 물 속에 잠겨 있을 때의 부피의 크기지. 잠겨 있을 때 부피의 크기는 뭐 1cm 잠겨 있든 뭐 10m에 잠겨 있든 부피가 바뀌지 않지. 물속에선 당연히 일정하다. 요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5번을 보면, 자, 쇠막대가 서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랑 부피가 달라져? 같지. 일정하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4번, 5번 혹시 1, 2, 3번을 소거를 못했을지라도 요 4번, 5번이 반대되는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는 골라야 한다. 자, 오답률 80%짜리 한번 가봅시다. 자, 얘는 이것저것 좀 많이 써놨는데 일단 사실은 얘가 먼저야. 자, 보기를 복잡하게 줬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 보기에서 먼저 뭔가를 정리를 해라. 뭘 정리해야 되냐면 얘네 둘을 정리를 했어야 돼. 밀도가 이건 써 있는 거니까 쉽지. 공기가 제일 크고 B가 크고 A가 크다. 여기는 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지. 여기. 자, 문제는 아까도 쌤이 지문 맨 끝에서 봤지만 글에서는 계속 뭔 얘기했냐면 글에서는 낙하 운동 얘기했지. 그래놓고 슬쩍 얘는 상승으로 바꿔버렸지. 얘들아 화살표 방향이 반대야. 자, 상승이란 얘기는 뭐야? 부력이 크다 그 얘기라고. 자, 문제는 부력이 큰데 얘가 뭐한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아하, 종단 속도 얘기. 자, 종단 속도가 되려면 뭐야? 부력하고 뭐가 같아야 돼? 중력하고 항력 더한 게 부력이랑 같아야지. 요게 추론이라고. 요게 추론. 그리고 요런 추론은 1호 교육과정. 여기서는 대단히 잘 써먹는 방식이다. 당연히 두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 이런 거 문제 내기 진짜 어려워. 그래서 사설 같은 데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추론 문제가. 기껏 추론이라고 했는데 봤더니 글에 뭐 다른 한 세 줄 내려갔더니 써 있어. 이런 추론은 수능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가 수능에서 취급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보기 읽었을 때 여기까지 여러분이 판단한 거고, 자, 그 다음엔 할 수 없이 선지를 봐야 되는데, 그 선지도 어떻게 하라고? 좁히는 걸 먼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능 출제자야. 지금 지문에선 계속 낙하 운동할 때의 힘의 관계. 지금 보기에서는 상승 운동할 때의 힘의 관계. 여러분이 수능 출제자면은 이런 애들을 다 물어줄까? 고정되어 있을 때의 관계 이런 건 안 준다고.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은 고정된 건 빼야지. 5번, 4번, 2번 이 정도. 그리고 걔네들 어떻게 되도록이면 뒤부터. 자, 일단 5번이 답이었으니까 답부터 먼저 잠깐 얘기하자면 또 추론을 시키지. 기껏 공기하고 이거를 갖다 놨는데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다. 그러면은 부력은 더 커진다. 아까 지문 중간쯤에 스티로폼처럼 부피가 커지면은 부력이 커진다. 이런 게 나왔지. 자, 그리고 이제 자, 상승하는 거니까 아까 이게 이제 공기 중에서의 부력, 중력, 항력이었고 자, 공기보다 밀도가 2배 크다. 부력이 더 커졌다. 근데 중력은 항상 일정한 값이지. 그럼 부력이 2배 커졌으면 모두 커져야 돼? 항력도 2배 커져야지. 그래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가지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의 항력보다 크다. 이 얘기라고. 됐지? 자, 그리고 4번 선지 봤더니 얜 땡큐. 속도가 증가했는데 항력이 감소해요. 땡. 속도하고 항력은 비례관계였지. 자, 그리고 수능날 이제 얘만 걸러내면 되는 거지. 이게 또 만만하지 않지. 자, A, B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중단 속도.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다. 자, 같은 부피일 때는 부력이 같지. 야, 아까 같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B의 밀도가 A 밀도보다 이제 큰 거고,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중력이 크다는, 질량이 큰 거니까. 질량이 크면은 중력도 큰 거지. 그래서 B의 중력이 더 큰 거고. 그러면은 올라갈 때 어떻게? B의 속도가 A보다는 더 큰 거고,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항력도 크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지? 자, 해서 이게 이제 오답률 80짜리고
한 3등급 이하 사람들은 사실은 물리학인데 그거 가지고 A, B 갖다 놓고 힘을 추론해라. 빨리 포기하는 게 오히려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2등급, 현재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수능날 나는 이거 꼭 맞고 1등급 가야겠다. 현재 1등급 하는 학생이 이거 맞고 나는 100점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면은 좋은 문제. 아까 맨 앞에 피셋 연습해라 하는 것도 6월, 9월 등급이 2등급 정도 되는 그 이상 돼야 훈련하는 거야. 현재 등급이 4등급인데 남들 하니까 나도 리트 할래, 나도 피셋 할래. 개소리예요. 그 시간에 그냥 EBS 문학을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유리해. 자기 상황에 맞게 공부하는 거. 그것도 능력이지. 자,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거 끄집어내는 한 번 들어 잘 모르겠다. 천천히 엄마 국어 다시 들으면서 확인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요약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 어려운 물리. 어렵다 하고 너무 접고 그러지 말고 2등급 이상 학생들은 노력해서 반드시 맞고 지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